미국의 G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갑작스럽게 서울로 달려와 공동개발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지는 것은 그들이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점유하고 있는 항공 엔진의 금단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엔진 독점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KF-21 보러매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그 심장부인 엔진마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저들은 서둘러 협력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다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이 없던 시절 그들은 우리에게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엔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금지하며 우리를 기술적 속국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산 터빈 입구 온도가 1680도 돌파하며 F414 엔진의 한계를 넘어서자 저들의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던 90년대의 그 초라한 수준이 아닙니다. GE가 한국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며 지켜세우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가장 거대한 캐시카우를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뢰와 기술 이전은 우리가 이미 독자 개발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나온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1680도급 소재 기술은 6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 데이터로 이는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조립 생산하던 수준을 넘어 설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미국이 F-110이나 F-414 엔진을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 전선마다 미국산 부품 포함이라는 명목으로 사사건건 개입하며 수익을 챙겨가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공동개발 제안은 사실상 한국의 독자, 노선을 방해하고 우리 기술진이 축적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시스템 아래 종속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저들의 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항공엔진의 원천 기술을 소유한 인류 국가가 아닌 저들이 설계한 판 위에서 노는 우수한 하청, 비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영국 롤스로이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우리의 결단은 바로 이러한 구시대적 종속관계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 KF-16 사업 당시 미군 관계자들이 우리 기술진의 접근을 차단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 굴욕적인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산업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항공 우주 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대업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중동의 부호 국가들이 왜 KF-21 블록 3에 열광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무기 체계에 지쳤고 진정으로 자국의 주권을 지켜줄 수 있는 완전한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미국의 간섭이 거세된 순수한 한국산 심장을 가진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느끼는 공포는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는 날 세계 전투기 시장에 패러다임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의 다급한 구애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자신들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도가 40년 동안 헤매며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단 수십 년 만에 라이선스 생산에서 독자, 설계로 이어지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GE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수출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가머니서를 늘어놓는 모습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자립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과연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힘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전략적 우위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제시하는 공동개발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의도는 명확하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너머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전진의 이면에는 과거 우리가 겪어야 했던 기술 종속의 뼈아픈 역사가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립의 길로 들어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저들의 화려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었던 그 차가운 감시와
통제의 흔적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손으로 산 전투기의 심장을 열어볼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1990년대 KF-16 도입 시절부터 시작된 기술 종속의 군란은 단순한 산업적 격차를 넘어 국가 안보의 자존심을 짓밟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은 정작 핵심 소프트웨어나 항전 장비가 블랙박스라는 철갑에 둘러싸인 채 제공되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우리 기술진은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고 미국 본사로 보내져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기술 공유라는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자신들의 재고 무기를 관리하는 거대한 서비스 센터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이른바 타이거 아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자존심에 영원히 씻을 쓸, 준보에 영원히 씻을 떠, 조섭 영원히 씻을 돕니다. 중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간 침투용 핵심 장비인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심만으로 미국은 우리 군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물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조차 기술, 별도로 몰아붙이는 저들의 오만함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독자 개발이 아니면 미래는 없다는 강렬한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습니다. 미션, 컴퓨터의 소스코드를 공유하지 않아 국산 무기, 체계 하나를 통합하려 해도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은 사실상 우리의 무기 국산화 의지를 꺾기 위한 전략적 비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나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고도의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F-15K를 운용하면서도 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극도로 제한했던 저들의 행태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엔진 오일 하나, 볼트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이는 실전 상황에서 공군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저들은 한국이 우수한 기체 제작 능력은 갖추되 심장과 두뇌만은 영원히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이라는 거대한 무기 시장을 영구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들이 그어놓은 한계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불육의 시간 동안 우리 기술진은 어깨너머로 배운 라이선스 생산 경험을 데이터화했고 저들이 블랙박스로 잠궈버린 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가 이제 와서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은 과거처럼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기를 만들어도 결국 반쪽짜리 주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미국산 엔진이 장착된 무기는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차가운 감시와 통제는 이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불신하며 잠궈버렸던 기술의 문들은 이제 우리의 자강 의지로 인해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겪어온 서름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KF-21의 심장을 완전한 국산 기술로 채워야만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미국의 간섭 없이 우리 군이 원하는 때에 우리가 만든 무기를 마음껏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는 바로 이 엔진의 독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선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미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적 성취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진보는 이미 저들이 설정한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반언했던 고온 소재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잔인하고도 절대적인 척도는 바로 열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엔진 국산화 선언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던 중 두산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달성한 터빈 입고 온도 1680도 돌파 소식은 전 세계 항공우주공학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1680도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전 세계 주력 전투기 엔진이자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의 작동 온도를 훨씬 창회하는 수준이며
미국과 영국 등 단 몇 개국만이 보유한 6세대 전투기 엔진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금속이 녹아내리는 극단의 고온 속에서 수만 RPM으로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가 형체를 유지하며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소재 공학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확보한 이 1680도급 맹각 설계 기술과 단결정 초합금 제조 능력은 미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엔진의 온도를 단 10도만 올릴 수 있어도 전투기의 추력과 연비는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더 이상 지이나 롤스로이스의 설계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심장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며 저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이유는 오직 소재, 기술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라믹 기질 복합재, CMC와 같은 차세대 소재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오히려 기존 엔진 강국들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제조 생태계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폭발적인 시너지 때문입니다. 미국은 뛰어난 설계를 가지고도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의 약화와 공급망 붕괴로 인해 엔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가공,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 ICT여 엔진 제작 공정에 녹여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15,000파운드급 이상의 국산 엔진은 단순히 F414를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생존성을 높인 스마트 엔진을 지향합니다. 이는 엔진 내부의 수천 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진단하고 수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유지비 면에서 이미 노후화된 설계 기반인 서구권 엔진들을 압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들조차 경악하는 지점은 우리가 이 막대한 기술적 격차를 좁힌 시간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 낙관하며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지만 대한민국은 가스터빈 발전기 분야에서 쌓아온 거대한 회전체 기술과 합금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으로 전격 전이시키며 지름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온 고압의 가스를 견디며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기술적 본질은 발전소나 전투기나 궤를 같이 하며 두산과 한화의 협력체제는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시제 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1680도라는 데이터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미 수천 번의 지상 연소 시험과 소재, 패스트를 거쳐 검증된 실체적 위협입니다. 결국 기술적 우위는 곧 협상의 우위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고온 부품 기술을 손에 쥐지 못했다면 과연 지2 사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기술 이전도 해주고 수출 제동도 걸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기술력이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 3에 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스텔스, 성능과 맞물리는 순간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수급 체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국이 F-35를 앞세워 동맹국들의 목줄을 죄던 엔진, 패권이 서울발 기술혁명에 의해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철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1680도의 열정은 단순히 새를 녹이지 않는 기술을 넘어 서구권이 쌓아올린 견고한 기술, 장벽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자신감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가져올 파급력은 단순히 우리 공군의 전력 강화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레버리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자부심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승부수입니다. 특히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한국의 KF-21 보람에 그 중에서도 향후 국산 엔진이 탑재될 블록 3 모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워싱턴의 정치적 기류에 따라 자국의 안보가 저당 잡히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엔진과 핵심 항전 장비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엔드 유저 규정을 휘두르며 동맹국들의 무기 사용권과 수출권에 사사건건 개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은 이러한 미국의 간섭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낸 진정한 주권 무기 체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산 엔진이 달린 스텔스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나 미국의 인권정책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거부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K-엔진 솔루션은 기술의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엔진을 장착하고 수출한다는 것은 구매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전력을 운영하고 제3국의 기술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파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국의 집요한 공동개발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한국의 행보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사거나 아니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온갖 제약을 감수하며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이테크 성능과 사용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국산 엔진 기반의 플랫폼을 들고 나오자 시장의 무게추는 급격히 서울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KF-21은 전 세계 중견국들이 꿈꾸던 가장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5세대 이상의 전투기라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지휘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뒤늦게 파격적인 조건에 내걸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앞마당과 다름없던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 산업은 빠른 납기,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구매국과의 유연한 기술 공유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 자립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새로운 민주주의 방산연대의 출현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확보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구권 중심 무기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간섭받던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은 단순히 기체를 띄우는 추진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계 곳곳으로 밀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속도를 늦추려 시도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사실만 더욱 분명해질 뿐입니다. 이제 국산 엔진은 KF-21의 블록 3을 넘어 우리가 구성하는 차세대 무인기, UAV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엔진을 지배하는 자가 하늘의 질서를 지배한다는 고전적인 명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 재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글로벌 시장 장악 전략은 단순히 중동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안방이라 여겨졌던 곳에서조차 우리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미 기존 강자들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전통적인 공급망 질서는 이제 한국의 유연하고 강력한 대응체계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곧 서구권 내부의 균열과 새로운 경쟁의 서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항공무기 체계의 독점적 질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앞에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FA-50 경공격기 수출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행보는 워싱턴이 쳐놓은 기술적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자국산 훈련기 P-7A 레드호크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FA-50의 핵심 중거리 미사일인 AIM-120 암람의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치졸한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지체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이미 FA50에 참패한 티치레이를 살리기 위해 무장 운용 능력이라는 인지를 잡고 한국의 팔을 비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들의 예상처럼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각 유럽의 MBD와 손을 잡고 세계 최고의 돔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를 FA50에 통합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무장교체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의존하지 않고도 최강의 전투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전략적 반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티치레이의 결함을 감추고 억지로 양산, 시계를 돌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유럽산 미사일과 국산 레이더, 그리고 조만간 완성될 국산 엔진을 결합한 미국 배제형 고성능 플랫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암남 미사일 공급을 무기로 우리를 통제하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유럽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결속을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다변화 전략의 승리이며, 엔진 국산화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의 예고편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티치레이는 속도, 탑재량, 상승률 등 거의 모든 객관적 지표에서 FA50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유일한 근거는 미국산 무장과의 완벽한 호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엔진마저 국산화하고 유럽 및 제3국과의 기술 동맹을 확장하자 미국의 이러한 논리는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중동의 고객들은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승인, EL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즉각적인 납기와 확실한 성능, 그리고 무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형 모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설계한 판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룰을 따르기를 바랐지만, 대한민국은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희가 한국과의 엔진 공동 개발을 제한하며 수출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FA50의 미사일 통합조차 방해하던 저들이 정작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수출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는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이 성공 임계점에 도달하자 일단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술의 발목을 잡고 내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고도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독자 개발을 멈춘다면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안보 가이드라인을 들이대며 우리의 수출 전선을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KF-16과 F-15K를 통해 저들의 이중성을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미국 초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유럽산 무장을 통합하며 독자적인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순간 전 세계 하늘의 주도권은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서구권 중심의 안보 지형이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의 기술적 성장을 억제하는 구시대적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안보 파트너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거침없는 행보는 단순히 항공 분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지상군을 주력인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이뤄낸 엔진 국산화의 신화는 이제 하늘에서 재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들이 기술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자강 의지는 더 뜨겁게 타올랐고, 그 결과물은 이제 저들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40년을 허비하며 얻지 못한 그 절대적인 기술의 정수를 우리는 단기간에 시스템의 힘으로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방정식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산의 표준이 되어 기존 강대국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무자비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비교 대상이자 우리를 끊임없이 저평가하려 했던 이들의 비웃음을 실력으로 잠재워야 하는 숙명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가 40년의 세월을 낭비하며 보여준 처참한 실패에 기록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속도와 효율성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국산 엔진 개발 잔혹사인 카베리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며
동시에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대조군입니다. 인도는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자국산 경전투기 LCA 테자스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40년이라는 세월과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1964년부터 소련의 미그기를 면허 생산하며 항공 산업의 거인이라 자부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테자스의 심장은 인도산 카베리가 아닌 미국산 F404 엔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며 메이드 인 인디아를 고집했던 그들의 야심은 결국 설계 결함과 소재 기술의 한계, 그리고 방만한 국영기업 중심의 체계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도의 실패는 단순히 자금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 엔진이라는 정밀공학의 정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초 체력 없이 상부 구조만을 세우려 했다. 구조적 패착이었습니다. 인도가 엔진의 무게를 줄이지 못해 전투기의 균형을 파괴하고 고온에서의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험 비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서구의 공정관리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산업에서 축적된 초합금 소재 기술을 국방 분야로 전이시키는 초정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인도가 40년을 허비하며 얻은 교훈이 자립의 불가능성이었다면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증명해낸 것은 시스템에 의한 필연적 성공입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가 루벤 존슨이 어떻게 한국과 인도를 비교할 수 있느냐며 일갈한 지점은 바로 이 속도의 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인도가 관료주의와 기술적 오판으로 점철된 33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겨우 테자스를 실전 배치했을 때 대한민국은 고등훈련기 T-50에서 정전투기 FA-50 그리고 준 스텔스기 KF-21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지체도 없이 파죽지세로 나아갔습니다. 유럽의 무기 공급업체 MBDA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 리마 전시회에서 이토록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경탄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견고함과 파트너십 관리 능력, 그리고 국가적 자원을 최적의 효율로 집중시키는 대한민국 특유의 공격적 일정 관리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인도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엔진 개발 소식에 당신이 생각한 시간표에 오를 고패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투영한 비겁한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1680도의 터빈 입구 온도를 꿈꾸는 동안 우리는 이미 그 온도를 견디는 단결정 초합금 블레이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인도가 엔진 국산화 실패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끌려다니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제 엔진마저 국산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포식자의 위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인도의 실패 사례는 항공 엔진 개발이 얼마나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미 초인류의 반열에 올랐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우리는 인도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어지는 민관협력 체제는 인도의 경직된 국영연구소 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유연성과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엔진을 뒷받침할 공급망 전체를 국산화하는 생태계 주권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40년 전 시작했던 그 시점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산업 기반의 밀도가 인도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혁신하는 체계와 정체된 체계의 대결이었으며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인도의 처참한 실패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참고할 사례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인도와 같은 후발주자가 아니라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통해 항공 주권을 완성하는 순간 40년 전 인도가 꿈꿨으나 이루지 못한 그 메이드 인 인디아의 허황된 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압도적 현실이 되어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거침없는 전진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유럽과 나토 안보 지역마저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중장비를 파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며 전통적인 안보 소비국에서 안보 공급국으로 진화하여
세계 질서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7년부터 투입할 3조 3,500억 원의 국산 엔진 개발 예산은 단순히 기계뭉치 하나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해묵은 위계 질서를 단번에 뒤엎기 위한 전략적 투하 자본입니다. 서구권 강대국들은 우리가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을 보며 무모한 도박이라 비하했지만 사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입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강자인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관료주의와 노후화된 생산시설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틈을 타 엔진이라는 핵심 심장부를 국산화함으로써 단순히 기체를 파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무기체계 생사 여탈권을 쥐는 공급망의 지배자로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화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고 컨택된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형 모델에 열광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 빠른 납기, 더 긴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원합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이러한 경쟁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현재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로열티와 복잡한 승인 절차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KF-21과 FA-50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 어떤 서구권 전투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시장 파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을 앞지르고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토 시장 점유율을 6.5%까지 끌어올린 우리의 기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운 좋게 시장의 공백을 메웠을 뿐이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한국 방산의 저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서비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꽁꽁 싸매며 동맹국을 통제하려 들지만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성장하는 유연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30년경 국산 엔진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34억 달러라는 투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은 단순히 4.5세대나 5세대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과 무인, 탄대기, MUMT 운영을 상정한 차세대 동력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기존 엔진의 수명 연장에 급급할 때 대한민국은 백지 상태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집약한 디지털 엔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과 같은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엔진의 설계 데이터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전투기의 비행 특성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주권까지 완벽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토 점유율 확대와 유럽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승전보는 국산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거대한 폭발적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보 소비국이라는 낡은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를 책임지는 핵심 공급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저들이 운이라고 치부했던 성과들이 사실은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기술 투자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국산 엔진의 긍음과 함께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3조 원의 대장정은 대한민국의 방산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으로 귀결될 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하늘 위에서의 승리에만 머물지 않으며 우리가 지상과 해상에서 이뤄낸 모든 국방 성과들과 결합하여 전례 없는 시너지를 창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상군 무기 체계에서 거둔 성공의 방정식은 이제 항공엔진이라는 정밀공학의 정점과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꿈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발판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자주국방의 길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마지막 정점은 바로 우리 기술로 완성될 항공 엔진의 포효입니다. 우리는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국산화했고 K9 자주포의 엔진마저 복자 개발에 성공하며 지상 전력에 완벽한 자립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그 성공의 DNA는 하늘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세계 강산 4대 강국이라는 꿈의 반열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서구권 강대국들이 수백 년간 쌓아올린 기술 장벽을 우리는 단 수십 년 만에 무너뜨렸으며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화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 설계권과 외교적 결단권을 적대 세력이나 까다로운 우방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가 엔진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비굴한 역사는 이제 박물관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 엔진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룰메이커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엔진은 KF-21 보라매를 타고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검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유럽의 차가운 설원 위에서도 한국산 엔진의 굉음은 대한민국의 기술적 승리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찬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도가 실패하고 일본이 주춤하며 중국이 조작하는 사이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화려한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저들의 견제는 더욱 교묘해질 것이며 공동개발이나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의 독배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1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기술 종속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설계한 시간표에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국산 엔진의 완성은 대한민국 방선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를 띄우는 추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의 자긍심을 싣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그 자체입니다. 세계는 이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과 런던의 통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안보 솔루션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보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그리고 질서의 추종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새로운 천연의 하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세계 방위 산업의 역사는 한국 이전과 한국 이후로 영원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완전한 자유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벽 같은 자주국방의 위용입니다. 우리의 기술진이 밤을 지새우며 깎아낸 터빈 블레이드 하나하나에는 기술 강국 코리아의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그 염원은 이제 현실이 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만들어낼 예상치 못한 전략적 공백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차원의 기술적 결전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심장을 갖게 된 순간 역설적으로 전 세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책임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늘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선포할 시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